19. 우리에게 악한 심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악의 심리에서 좀 발전했나요? 나는 악의 원인은 전적으로 심리적인 것이라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악을 둘러싼 논쟁은 행동 수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행위를 악으로 식별하기는 쉽지만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제한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강요하기 쉽고 강요하다 보면 저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싸워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을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지 않았나요? 악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악이라고 정의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새로운 심리 모델. 행동은 육체적이지만 행동의 원인은 심리적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마음, 곧 심리는 4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은 육체적 마음 곧 행동 수준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들은 분명한 악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행동은 허공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마음 패턴에서 야기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의식적인 마음은 대개 육체나 행동 수준과 연관되어 있거나 동일시됩니다. 많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 거의 모르는데 이는 의식적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수준은 감정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감정 수준의 마음의 특정한 패턴, 즉 특정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정체에 그런 분노의 소용돌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분노로 반응합니다. 감정은 2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사랑의 바탕을 둔 감정과 두려움의 바탕을 둔 감정입니다. 악행은 두려움의 바탕을 둔 감정에 의해 촉발됩니다. 감정은 악의 궁극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 위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감정 위에 있는 수준은 멘탈층 혹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특히 서구인들에게 있어 생각은 지성에 지배됩니다. 지성은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즉 지성은 새로운 정보를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처리한다는 뜻인데 기존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의 사람의 의식적인 자각 수준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성은 특정한 생각과 인상을 의식적인 마음에 도달하기 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필터링은 사람들의 행동과 신념이 모순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감독하면서 그 아이들과 자기 아이들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생각은 더 높은 마음 수준에서 나옵니다. 생각 위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인 정체성 수준이 있습니다. 정체성 감각은 우리의 잠재의식의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바로미터를 규정합니다. 정체성이 생각과 감정, 행동 위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하위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는 것은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뚜렷이 구별되는 2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근원이나 환경,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분리된 자아 혹은 국소적인 자아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근원과 환경과 다른 사람과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주는 비국소적인 자아입니다. 악은 정말로 국소적인 자아의 산물입니다. 오직 이 자아만이 내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도 여러분을 해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나를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볼 때만 이런 환영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분리는 정말 환영입니다.
현대과학은 국소성이 틀렸음을 증명했고 모든 사람이 결부되어 있는 집단의식의 존재도 시사해 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신비주의 스승들도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 심리 모델로 우리는 인간의 악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소적인 자아감 위로 자신의 정체성 감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국소화된 정체성에 다시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서로 더 깊은 하나됨의 감각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런 경험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집단의식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국소성과 이원성의 환영을 넘어서면 전체를 들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단 그런 사람들이 임계수치에 도달하면 노예제도의 폐지와 민주주의의 출현으로 보았듯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바꾸려고 강요하지 않아도 악에 대해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초래하기 위해 악이 필요하다는 고대의 환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동일시하는 문제. 우리는 악의 원인을 우리가 국소적인 자아 이상의 존재, 즉 선천적으로 비국소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국소적인 자아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동일시에는 4가지 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육체나 또래 집단과 동일시할 때 자신의 육체적인 생존이나 집단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신체적인 재질을 가하는 것을 보증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통제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정당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감정과 동일시하면 그들의 삶은 두려움 기반의 감정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심리를 지배하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피하려고 노력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의 예는 많습니다. 또 두려움 기반의 감정 패턴에 너무 사로잡혀서 평생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과 동일시하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특정한 종교나 정치 이데올로기로 전향시키는 것과 같은 어떤 서사적으로 중요한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목표는 너무 중요해서 일상적인 인도주의적 관심사에 우선할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거나 스탈린의 공산주의 비전을 옹호하기 위해 2100만 명을 죽이는 것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됩니다. 분석적인 능력은 정보를 아주 잘 걸러내기 때문에 의식적인 마음에는 아무런 모순도 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물리적인 폭력을 저지르려 하지는 않지만 평생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고 체계로 전향시키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속이고 조작합니다. 사람들이 국소적인 자아와 동일시하면 자동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이 공포는 견딜 수 없으며 그들의 삶 전체가 불가능한 일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필멸의 자아를 통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려 합니다. 어떤 우월한 목표를 위한 서사적 탐구의 기원도 바로 두려움의 근원인 그 필멸의 자아를 이용해서 죽음의 공포를 완화하려는 헛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도는 결코 효과가 없으며 오직 우리의 정체성 감각을 비국소적인 자아로 전환해야만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모두 온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통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죽이거나 통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